자, 대표 문제 한번 볼게. 자,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시선 속도 관측 쭉 나와 있고 행성의 스펙트럼을 관측한다. 자,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놈의 스펙트럼을 보는 거지. 행성? 아니죠. 누굽니까? 별이 되겠지? 틀렸고. 자, A 시기의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자, A 시기란 말은 자,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란 말은 접근하고 있다. 그 말이지. 근데 이건 누구 거라고? 별. 그러면 별이 접근하고 있다. 자, 별이 접근한다는 말은 반대로 끊임없이 행성과 별은 순간순간 반대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행성은 뭐 하는 거다?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은 접근이니까 멀어지고 있는 것 맞는 말. 자, B시기의 행성으로 인한 식현상이 관측된다. 자, 식현상이 관측되려면 지구에서 봤을 때 앞에 행성, 뒤에 별이 있는 거지. 자, 그런 위치 관계인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시선 속도가 최대로 클 때를 말할 거잖아. 맞지? 접근이가 멀어지는 거야? B는 별이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별이 멀어지는 거 지구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하고 있을 때 최대 멀어지는 속도를 가지는 건 이것이 되겠지? 그럼 그 반대편에 행성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가리는 일은 없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스펙트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건데 기역과 디귿은 파장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니은을 보게 되면 파장이 길어진 거야? 짧아진 거야? 짧은. 이 말은 접근했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니은일 때가 접근했다. 자, 그러면 니은일 때가 접근했단 말은 저 누가 접근하는 거죠?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별이죠. 그리고 별과 행성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순간순간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이라 그 말이지. 자, 그러면 니은일 때 별은 반대편. 여기 있겠죠? 자, 이 별이 지금 지구에 접근한단 말이잖아? 그러면 지구는 오른쪽 여기 있겠지? 자, 지구 위치 잡았습니다. 자, 갑시다. 중심별과 지구 사이 거리는 행성 기역보다 디귿 위치할 때가 가깝다. 자, 행성. 자, 지금 별과 지구 사이 거리를 물어봤지? 자, 디귿일 때, 그리고 기역일 때. 자, 기역일 때는, 지금 디귿일 때는 이쪽이 되겠죠? 그럼 현정민 실제 봤을 때 지구에서 오히려 디귿일 때가 별과의 거리는 더 가깝겠지? 이걸 말하는 거고. 자, 행성이 니은 위치할 때 행성 의한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행성이 니은. 자, 행성 니은일 때, 자, 참고로, 자, 별을 볼게. 자, 지금 식현상이 그랬으니까 지금 식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별 앞에 행성 와 있는 기역이 되겠죠? 니은은 말이 안 맞잖아, 맞지? 자, 마지막으로 행성이 리을 위치할 때 중심별의 스펙트럼에 청색편이 나타난다. 자, 리을. 자, 그러면 별은 반대편 여기 와 있겠죠? 자, 별은 지금 그대로 회전하게 되면 우리한테 가까워지는 것, 멀어지는 것? 멀어지는 적색편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반대로 말씀가 틀렸다. 자, 3번. 자, 거기 일직선상에 있는 AB, 관측자 기역도 될 수도 있고, 니은도 될 수도 있고. 자, 갑시다. 근데 일단 기본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원래 우리가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서 그 밝기를 측정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별입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별입니까? 멀리 있는 배경이 되는 별이었지? 그리고 행성이 가지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까운 별이야? 멀리 있는 별이야? 가까이 있는 별이, 현재 그 사이에 있는 관측자와 배경별 사이에 있는 별이 행성을 가졌는지 여부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별 관측은 배경별, 그리고 행성 가졌는지 여부는 가까이 있는 별. 이걸 알고 시작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기역에서 별 A 밝기 변화를 나타낸다. 자, 기역에서 관측한다 하면 실제로 아까 별 관측 자체는 별의 밝기를 관측하는 것은 먼 별이라고 그랬죠? 그럼 배경별이 현재 보면 B가 되겠지? 틀렸죠?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만약에 A 밝기를 만약 측정한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식현상이 발생을 해야 되겠지? 맞나? 근데 식현상이 발생하려면 우리 시선방과 공전궤도면이 거의 나란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처럼 수직으로 돼 있다면 식현상 발생을 해야 안 해? 발생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자, 니은에서 관측하면 도플 효과를 이용하여 행성 A. 자, 니은에서 확인했을 때 행성 A라고 그랬어. 역시 도플 효과는 우리 시선 방향과 실제 나란하면 가장 잘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약간만 기울어 있더라도, 좀 기울어져 있더라도 수직만 아니면 도플 효과는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자, 별 A 같은 경우에 공전궤도면이 지금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 됐지? 공전궤도면이 수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수직이 아니라 조금만 기울어져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작겠지만 도플 효과는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면 가장 잘 발생하는 거고. 자, 디귿. 기역과 니은에서 관측하면 모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의한 A 또는 B 밝기 변화.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 발생하려면 참고로 자, 지금 어쨌거나 이들 별 말고 일단 행성 말고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별에 의한 것. 자, 그래서 배경별이 되는 것들이니까 기역에서 본다 하면 이제 배경별은 B가 될 거고, 니은에서 본다 하면 배경별은 A가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참고로 기역에서 봤을 때와 니은에서 봤을 때의 밝기 변화, 배경별의 밝기 변화 차이가 뭡니까? 기역에서 보면 기역의 밝기 변화는 대칭, 비대칭? 대칭이죠. 니은에서 보면 A 밝기 변화는 다시 기역에서 봤을 때 B의 밝기 변화는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지? 얘가 행성 가지고 있으니까. 니은에서 본다면 자, A 밝기 변화는 대칭, 비대칭? 대칭 되겠죠. B가 행성이 없으니까 그 차이가 있겠지? 자, 넘어갈게. 자, 7번. 자, 가나다 발견된 중심별 분광형 쭉 나와 있고, 자, 일단 중심별 모두 다 주기활성 한계 행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갈게. 지금 분광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분광형은 온도잖아, 맞지? 표면 온도이기 때문에 OBA, FG, KM이니까 위쪽은 고온, 아래쪽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겠지? 일단 이걸 알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심별의 표면 온도는 나가다, 나가 가장 높다. 어쨌든 위에 있으면 고온이니까 나가다 순으로 표면 온도는 감소를 하겠지. 맞고. 자, 행성 공전궤도 반지름 가보다 다가 작다. 자,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단 말은 그만큼 별에 가까운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원래 G형과 K형이니까 원래 별은 누가 더 온도 높습니까? G야 K야? G가 더 높지? 자, G가 봐봐. 더 화력 좋은 난로가 있는데 오히려 가가 받는 에너지는 적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럼 다시 갈게. 자,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 안 좋은 난로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원래 난로 자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에너지를 받으려면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는 현재 K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K 주변에 있는 행성이 받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행성 표면에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가능지대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생명 가능지대, 우리 지구도 역시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그 정도 되기 때문이지. 맞나? 자, 지구가 받는 에너지를 얼마나 했습니까? 1이라고 해줬죠? 그러면 지구와 같은 양을 받고 있는 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 됩니까? 자, 물론 세세히 따지면 대기 상태에 따라 여러 조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받는 에너지, 현재 그 행성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지구와 동일할 거니까 가능성 훨씬 더 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1번. 자, 두 외계 행성계 A, B 되어 있고 중심별, 시선속도 변화, 그리고 특징들 나와 있습니다. 자, 갑시다. 행성의 공전 주기는 A보다 B에서 길다. 일단 행성의 공전 주기. 당장에 행성의 공전 주기는 뭐와 똑같죠? 누구의 주기와? 별의 공전 주기가 똑같지? 맞지? 원래 공통질량 중심으로 같이 돌고 있는 거잖아. 회전 방향은 서로 현재 보면 같지만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로. 맞나? 자, 그러면 행성의 공전 주기, 자, 공전 주기와 별의 공전 주기, 속자 빼고 어쨌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지금 시선 속도 변화도 시선 속도 변화 역시 한 번 공전할 때 한 번의 주기를 가지고 시선 속도도 변하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시선 속도 변화 주기 가지고 별의 공전 주기를 알 수 있다. 자, 갑시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T라는 거고 B는 전체 반복되는 시간 자체가 지금 점선의 주기를 따지게 되면 2T가 되겠지? 자, 그래서 별의 공전 주기는 지금 B가 더 길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죠? 자, 그 결과적으로 이거는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겠지? 그래서 2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0에서 T 동안 중심별 스펙트럼 관측되는 자, 수소순의 파장 변화잖아, 맞지? 자, 최대 파장과 최소 파장 돼 있는데 접근하면 파장 어떻게 되죠?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질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접근과 후퇴 결과적으로 자, 시선 속도 변화
요 변화폭이 클수록 결과적으로 이 파장 변화폭도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그러면 시간은, 자, 봐봐. 그러면 시선속도 변화를 보면 될 건데 A나 B나 참고로 시선속도가 플러스 최대값, 마이너스 최저값 따졌을 때 다 같잖아, 맞지? 근데 문제에서는 0에서 t까지 구간을 정해줬지. 그럼 이 구간 동안에만 시선속도 변화, 시선속도의 변화만 따지면 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선을 보게 되면 자, 플러스, 예를 들어 한 칸을 10이라고 할게.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변하는 거지. 근데 주기가 긴 B 같은 경우에는 0에서 t까지만 한정시켜준다면 최대는 플러스 10이 되겠지만, 맞지? 플러스 최대 10이 되겠지만 최저는 얼마입니까? 0이 되겠죠? 그럼 어쨌거나 변화의 폭은 1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래서 두 개 변화 폭을 따지게 되면 20과 10이니까 A가 두 배로 더 크다는 거지? 자, 행성 공정 궤도면과 시선 방향 이루는 각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만약 나란하다면 이루는 각이 제로라면 온전하게 접근 및 후퇴 속도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이게 만약 기울어져 있다면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선과 봐. 내가 예를 들어서 100으로 여러분한테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선 방향을 그대로 100으로 간다면 100이 그대로 여러분들 적용이 되겠지. 근데 만약 대각선으로 간다 칠게. 대각선은 똑같은 속도 100으로 갈 거야. 근데 이 대각선으로 가게 되면 접근과 자, 여러분들 시선 방향 속도도 있지만 수직 방향 속도도 있잖아.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시선 방향에 대해서 현재 어떤 각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시선 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그 말이지. 됐나? 그리고 만약 수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선 속도가? 0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 길어진 면 자체가 현재 우리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는 작아지는 거지. 수직일 때는 아예 제로가 되는 거고. 됐나?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자, 각이 클수록 시선 속도 작게 관측될 건데 다시 말하지만 자, 이런 거죠. 자, 이거 우리 시선과 나란할 때고 근데 만약 기울어져 있다면 현재 멀어지는 것, 접근하는 것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별빛의 파장 변화, 이 별빛의 파장 변화는 결과적으로 별의 공전 속도에서 결정될 거잖아, 맞지? 자, 별의 공전 속도 변화시키는 게 행성의 질량 커질수록 또 뭐였죠?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감소될수록. 근데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결과적으로 별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어쨌거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별빛의 파장 변화가 잘 나타나려면 행성 질량 크거나 행성 공전궤도 반경이 작거나 이런 얘기 했지? 근데 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잖아. 자, 별이 일단 행성이 질량 크거나 또는 행성이 가깝게 되면 별이 많이 휘청거린다 그랬지. 됩니까? 별이 휘청거린다 생각하면 더 쉬울 수가 있어. 됐지? 자, 그래서 별이 휘청거린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또 이걸 생각하면 돼. 원래 행성 질량 커지거나 행성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드는 것은 별의 질량을 안 건드렸어. 별의 질량을 안 건든 상태에서 행성의 조건이 달랐을 때 말한 거야. 됐나? 자, 이겁니다. 내가 이 볼펜 들고 돌릴 거야. 내가 월등히 무거우니까 쉽게 내가 거의 전혀 안 휘청거리고 돌리잖아, 맞지? 근데 내가 가방에 책을 가득 넣고 내가 돌릴 거야. 그럼 내 몸이 많이 휘청거리지. 됐나? 이게 바로 아까 행성의 조건을 말한 거야. 행성의 조면 질량 커지는 거. 됐나? 그런데 이제 자, 별의 질량 커진다 칠게. 내가 이 가방을 들고 돌릴 건데 내가 몸무게가 50kg 있대. 100kg 있대. 언제 더 많이 휘청거릴까? 50일 때. 그 말은 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행성의 질량 똑같은 상태에서 별의 질량이 작다면 별은 많이 휘청거릴 수 있다. 그 말이잖아. 됐나? 자, 그러면 지금 별을 봤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큽니까? B가 더 크고 A가 작지? A가 작으니까 더 휘청거릴 수 있다. 그 말이야. 행성 질량 똑같잖아. 가방 무게는 똑같잖아. 내 몸무게가 50과 100 차이 나죠? 그러면 몸무게 작은 놈이 많이 휘청거린다. 그 말이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전 속도는 누가 더 큰 거야? A와 B 중에? 많이 휘청거리는 게 누구지? A니까 A 공전 속도 크다. 그 말이지. 됩니까? 또 추가적으로 A의 공전 주기도 짧죠? 그 말은 빠르단 말이야? 느리단 말이야? 빠르단 말이지. 됐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A의 공전 속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관측을 했더니 원래 공조 속도는 A가 큰데 관측했던 시선 속도가 두 개가 어때? 시선 속도가 A와 B가 두 개가 같게 나오잖아. 그러면 원래 A가 더 큰데 작게 관측된 거잖아? 그 말은 더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원래 기울어져 있으면 작게 관측되니까. 됐죠? 그럼 A가 더 많이 기울어졌다. 그 말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3번 갈게. 자, 묻는 내용에서 일단 주어가 먼저 좀 잘 보셔야 돼. 자, 갑시다. 자, 지구에서 중심별까지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 그럼 여러 가지 중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직접적으로 관측하면 잘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가는 직접 관측이 되는 거고. 자, 물론 조건 자체는 행성 같은 경우에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은 너무 가까우면 안 됐지. 어쨌거나 별 자체가 가까우면 이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자, 별의 곱보기 밝기 변화. 지금 별의 밝기 변화와 상관없는 건 나머지 간접적인 방법 중에 별의 밝기 변화와 상관없는 게 바로 도플 효과지. 그래서 나가 도플 효과가 되는 거지. 근데 식현상이나 또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별의 밝기를 측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라나 다가 될 건데, 자, 세 번째 물음 보게 되면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중심별이란 말을 쓴 것은 행성을 가진 애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행성 가진 별이 현재 보면 밝기 변화 생기는 건 바로 식현상이 되는 거지. 앞에 행성이 가려가지고 현재 그만큼 별의 밝기가 줄어드는 것. 그런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도 행성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배경별을 관측하는 거지.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서 앞에 가까이 있는 별이 행성을 가지면 뒤에 있는 배경별을 봤을 때 배경별의 밝기 변화가 현재 비대칭별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는 것은 저 뒤에 있는 행성 가진 여부 상관없이 뒤에 있는 배경별을 보는 거니까 현재 그하고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심별이라 말한 것은 행성 가지고 있는 가까이 있는 별을 말할 거니까 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가는 직접 관측 맞고, 자, 나 행성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 나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아니지. 조금만 기울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는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에는 현재 보면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우리 공전궤도면과 시선이 나란할 때 이때 현재 가장 잘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직일 때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그 값은 변화는 작겠지만 어쨌거나 발생을 한다는 거지. 자, 디귿. 다와라에서 모두 별의 주기적인 겉보기 밝기 변화가 관측된다. 자, 다라. 식현상은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행성이 공전할 때마다 우리 앞에 올 때마다 별을 가릴 거니까 나타날 거야. 그런데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뭐 배경이 되는 별이든 가까이 있는 행성을 가진 별이든 두 개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서 또는 둘 다 움직이면서 어쨌거나 우리한테 일직선상에 놓이기 전과 현재 놓였을 때와 후를 밝기 변화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밖에 안 됩니다. 우리한테 시선방에 딱 일직선 놓이는 시기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이고 현재 식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 4번 갑니다. 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 자, 발견된 행성 5개, 자, 7개 중에 5개는 지구와 반지름이 비슷하고 2개는 지구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디귿하고 시옷하고. 자, 세 번째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 시옷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0.06 AU야. 참고로 지구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1 AU지. 자, 그리고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는 게 현재 리을부터 비읍비라고 했어. 어쨌거나 가장 멀리 있는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0.06으로 아주 태양계에 비해서 작은 거잖아. 그럼 이놈은 결과적으로 질량이 아주 작다 그 말이지. 생명 가능지대가 0.06보다는 더 작은 위치에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작은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 트라피스트하고 태양과 비교했을 때,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 광도에 비례하는 거지. 광도가 또는 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는 멀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근데 생명 가능지대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폭 역시 태양계에 비해서 작겠지. 자, 니은. 자, 식현상에 의한 중심별 밝기 감소량. 중심별의 밝기 감소, 식현상에 의해서는 바로 행성의 반지름, 크기,
반지름의 제곱 면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어쨌거나 크기가 작단 말은 그만큼 밝기 변화가 적다. 그러면 비읍하고 디귿을 비교했을 때, 자, 디귿이 아까 작다 그랬죠? 작다 그랬으니까 이제 비읍이 더 변화가 크겠지. 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 입자되는 중심별 에너지 양 돼 있는데, 자, 시옷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 내에 있단 말은 0에서 100도씨가 되는, 참고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을 말하겠지. 자, 그런데 시옷 같은 경우에는 생명 가능지대 밖에 있는 거지. 근데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구에 들어오는 입자되는 에너지가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